1라운드는 난투극, 2라운드는 경찰 수사, 그리고 3라운드는 결국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오늘 가상 변론을 맡은 두 가상 변호사, 두 분 변호사들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한 사람 자신이 의문을 가졌다고 마구잡이로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김부선 씨 같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의 한마디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이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김부선 씨의 말로 인한 명예 추락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김부선 씨는 다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 평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상황,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시민의 몸부림이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상 변호사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들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씨나 동대표를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은 없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자, 여 변호사님, 어떤 면에서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까? 김부선 씨가 저번 아파트 입주자 회의인가요? 거기서 난투극을 벌였고, 그게 이제 기자들이 알면서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야기했고, 국회에까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의 난방비가 어떻게 동대표 또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영원으로 부과되는지, 이것은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아파트 난방비를 하나도 물지 않은 것이라는, 결국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김부선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장 등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도 실제 부과된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졌는데, 그분들이 일부러 계량기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식의 혐의는 입증이 되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상 그분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과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고요. 김부선 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니 어떻게 동대표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분들만 몇 년째 이렇게 난방비가 제대로 안 나올까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김부선 씨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오다가 결국엔 언론을 통해서, 국감장을 통해서까지 알려진 것이지 그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어떤 근거에서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런 게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나 언론, 국감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근거가 더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번 훼손된 명예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걸 밝혀져도 그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아파트 자체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과 입증, 그리고 서로 주장을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 목숨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난방비 안 내는 게 확인되면 도로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이거는 돈으로 회복될 수 없는, 이 동대표나 이런 분들 같으면 나이가 50대 이상 될 건데, 나름대로 동대표 정도 맡으려면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히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제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마치
뻔뻔한 짓을 백주대낮에 파렴치 안으로 몰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부선 씨도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언론이나 이렇게 제기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 양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여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우선 이게 공개적으로 뭐 전국에 알려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일단 명예훼손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들고 다니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알려진 과정이 있어서 김부선 씨가 직접적으로 이걸 갑자기 어느 날 SNS 같은 걸 통해서 터뜨리거나 이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까지 2년 넘게 그 아파트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한 47%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관리비라든가 특히 난방비 같은 것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김부선 씨의 이번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법도 개정이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난방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얼마든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바뀌는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변호사님. 사실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도 나는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해서 명예훼손을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진실한 사실을 가는 게 1번이고요. 사실이 나중에 아닌 것으로 이번같이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김부선 씨가 과연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는 고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평이한 용어로 풀자면은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이런 정도의 그 믿을 만한 이게 김부선 씨가 그걸 그렇게 진실이라고 믿은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김부선 씨는 이번 아까도 말씀하신 폭행 사건에서 나오다가 이게 왜 제로냐, 0이냐 거기에서 나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근거가 있었다면 이번엔 경찰 수사에서 이걸 못 밝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로서는 물론 좀 자기로서는 미심쩍은 면이 많고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근데 김부선 씨에게 너무 많은 의무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면 김부선 씨 입장에서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11명 정도는 확실하게 제대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난방비를 안 낸 건 맞는데 고의로 범죄가 될 만큼 난방비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식의 혐의는 없었다는 게 밝혀진 건데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왜 저분들만 난방비를 안 내요?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문제 제기조차 못하느냐.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난방비를 안 내는지 일반인이 다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 찾아서 딱 범죄가 된다고 가져다 줘야 이게 그 정도까지 돼야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한 건 좋습니다. 그거는 뭐 아파트 주민이나 누구도 문제 제기한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률에서 따지는 게 형평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런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했을 때 생기는 상대방의 피해 법익과 그다음 이 사람들이 그 난방비를 안 내므로써 김부선 씨나 아파트 주민들이 입는 그 금전적인 손해 이걸 평가해 볼 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 이게 그 경찰 수사나 문제 통해서 밝혀지면은 충분히 금전적으로 부당이 이득 또는 뭐 그 이런 걸로 밝혀낼 수 있는데도 먼저 이게 근거가 좀 약함에도 이걸 먼저 언론이나 국감장에 털고 나왔다는 게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의혹 제기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순서, 방법 이런 게 이 사람들 나중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그걸 비교해 볼 때 먼저 나온 거는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예. 주장하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법조 그 취재 기자로서 그 명예훼손 사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위법성의 조각, 말이 어려운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사유가 첫 번째는 그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다툰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본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어찌 보면 더 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형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플러스 예. 그다음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아무리 그 방점을 두더라도 예.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사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 뭐 특히 선거 때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터뜨려야지 자기가 선거에서 유리하다. 이 터뜨렸을 때는 이 진실한 사실 혹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이게 없으면요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혼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외치더라도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게 진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거의 배척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단순히 모해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란 말을 내세우는 게 불과하지 실제는 이 사람 진정한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원 판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지금 그 입주자 대표분들은 무혐의로서 의견이 올라갔지만 관리소장부는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요. 사실 두 번째 그러면 난방비 의혹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김부선 씨가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 현행 제도상 지자체도 국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알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을 때 김부선 씨가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그 아파트의 공공의 이익도 그렇지만 전체 우리나라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뭔가 법과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김부선 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난방투사, 난방열사라는 이름까지 붙은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도 있고 공공의 이익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김부선 씨 변호인님. 예. 김부선 씨도 명예훼손 고소를 또 했다면서요? 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고장이 나 있는 동안에 있어서 뭐 2개월가량 난방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은 왜 자기는 마치 다 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또 역으로 한번 중간 과정에서 이제 동대표 측에서 저런 또 플랜카드 같은 것도 그 붙이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부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해명을 다 한 내용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동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더 나쁜 짓을 해놓고 마치 남들만 나쁘다라고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고 해서 김부선 씨 본인도 명예훼손이 당했다라고 오히려 또 고소를 저 한다고 부분 했죠.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동대표들을 고소한 부분과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부선 씨의 이 그 영원 제로죠.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 저런 플래카드를 붙인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 취지는 왜냐하면 너도 안 낸 사람이 왜 상대방을 나무라냐, 너도 그러니까 파렴치한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하고 다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변호를 해야 되는지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대표나 관리사무소 측의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부선 씨 개인을 욕하는 거거든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벌써 드러나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고소한 부분은 상당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 변호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참 판사가 참 어려운 직업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가상 변론 팽팽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